말이죠. 제가 10월에 휴가를 좀 길게 다녀와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11월이 됐더라고요. 다들 곧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었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각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되짚어 보면서 그 중에 돈과 관련해서 겪었던 일들 있잖아요. 돈에 연관된 경험들이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다 끄집어내보세요. 제가 요즘 푹 빠져서 읽은 책이 있는데 바로 머니 마인드셋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성격이 부모님이나 집안 환경이나 어릴 적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듯이 우리가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도 어린 시절 돈에 얽힌 경험이나 어른들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된 거래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돈 경험, 그거를 이 책에서는 머니 스토리라고 하는데 그 머니 스토리가 각자 다 다르다 보니까 사람마다 돈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이 달라요. 돈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답답함, 불안함 이런 감정이 먼저 드는 사람이 있고 풍요로움, 행복 이런 감정이 드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 빚이 많아서 돈이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자랐다. 막 맨날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만 보고 자랐다. 그러면 돈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고 원망스러운 그런 감정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부유한 삶을 살려면 돈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하면 안 된대요. 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돈에 관한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든 그것을 치유하고 돈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랍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이 남긴 상처를 스스로 키워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치유하는 게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돈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돈을 이만큼 쥐고 있어도 괴롭대요. 이걸 잃을까봐 매일 걱정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돈을 친구처럼 대해라. 돈을 친구로 생각해야 나와 돈 사이에 좋은 에너지, 좋은 기운이 흐르고 그래야 더 많은 돈이 나에게 따른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되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만 한번 사고방식을 바꾸고 행동에 옮긴다면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면 스텝 1, 2, 3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머니 스토리를 파악하라. 나의 머니 스토리 그리고 그에 따라 형성된 나의 머니 스타일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직시를 해라. 그러고 나서 머니 마인드셋을 재설정하라. 돈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돈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하면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습관들이 나오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책을 꼭 사서 봐라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뭐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빌려봐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은 사서 봐보세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막 시키는 게 많아요. 뭐 서버라든지 이렇게 체크해보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직접 내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가면서 적어 내려가면서 읽어야지 안 그러면 겉핥기식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책을 소장하면 어차피 나만 보는 거니까 일기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솔직한 감정을 적어가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꼭 끝까지 읽고 책에서 시키는 대로 바로 실천, 행동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책 읽고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올해 읽은 책 중에 제일 임팩트가 큰 책이 아닐까. 저는 머니 마인드셋을 읽고 돈을 많이 품고 이 돈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돈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의 정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 경제적 자유라는 게 돈이 많으면 무조건 경제적 자유일까? 아닌 것 같아요. 나라는 인간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돈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로워야지 그러지 않고 돈을 잃을까봐 맨날 안절부절 못하고 돈만 꼭 쥐고 살면 그거는 아무리 부자라도 자유로운 삶이 아니다. 재정적으로 자유롭다는 건 돈을 얼마나 버느냐,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는 끝모를 불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백만장자들도 내면에선 고통을 겪으며 외롭고 비참하게 살아가기도 한다. 재정적 자유는 하나의 상태이며 당신이 돈과 맺고 있는 관계와 자존감에 깊이 맞닿아 있다. 어쨌든 이 책에서 말하는 요지는 나에게 어떤
머니 스토리가 있던 간에 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부정적으로 보면 돈도 알아요. 내가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를. 그래서 나한테 안 와, 돈이 남긴 상처에 얽힌 에너지는 그와 유사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결핍의 사고방식 속에서 고통스러운 에너지를 품고 살면 더 많은 고통과 결핍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돈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속에서 살아간다면 더 많은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소중히 여겨야 돈도 나를 아껴준다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시각과 감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수치스럽거나 창피한 일들, 차마 말하기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단 드러내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계기에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내가 이런 방식으로 돈을 쓰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생각의 틀을 뒤집고 돈을 향해 유쾌한 에너지를 뿜어내면 당신은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것이다. 당신의 머니 스토리 가운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고지서를 두고 다투는 모습을 늘 봐가지고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이 고지서만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치솟았대요.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뒤집기 위해서 이 청구서를 비용으로 보는 대신에 기업에 내는 후원금으로 상상을 했대요. 이 회사가 훌륭하게도 나에게 전기를 공급해줬으니 내가 여기에 기부를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내가 내는 이 돈으로 그 회사가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좋은 방향으로 쓰일 거다 생각하면서 요금 납부를 베품의 행위로 재구성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돈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가진 이 머니 마인드셋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바라보는 시선, 나의 돈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이 돈이라는 거를 자유롭게 대할 수 있다. 그것만 알면 사실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진짜 이거는 제가 돈을 훨씬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게 돼가지고 이 개념을 왜 이제 알게 됐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레이트 마인드셋의 저자인 루이스 하우즈가 지은 책이거든요. 제가 어제 이 책 2권을 사가지고 머니 스토리 치유가 필요한 지인 2명에게 선물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일일이 다 보내드릴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돈이랑 손잡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